나는 진짜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요. 도대체 2년 전에 나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잘 된 거네. 이상한 거에서 돈 벌었겠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막상 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생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전도 해보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생겼지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나? 내면이 성장했나? 를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딱 하루 날을 잡고 내가 지금 뭘 놓치면서 가고 있는지, 나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온전히 생각만 하면서 보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서 후회되는 거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의 경험을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게 좀 아쉬워요. 제가 무언가를 경험할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 때 생각보다 남의 평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22년을 살아오면서 대학을 자퇴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이런 선택이 있어서는 남의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어요. 온전히 저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선택을 해왔는데 그런 선택을 제외하고 오히려 음식을 고를 때나 책을 고를 때 혹은 여행지를 고를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후기를 최소 20개씩은 찾아봐요. 왜?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영화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로 좀 핫한 영화가 아니면 안 봐요. 근데 그렇게 많은 후기를 찾아보고 결정하는 게 어쩌면 정말 우리의 실패 확률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남의 생각이 항상 나의 선택 기준이 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너무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이 좀 별로라고 하면 어때요? 직접 가서 한번 느껴보고 먹어보고 정말 별로일 수도 있지만 예상외로 너무 내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친구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재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봤는데 제작비도 얼마 안 들어간 독립영화고 관람객 수도 엄청 적은 거예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그냥 같이 봐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아직까지도 제 인생 영화예요. 소국녀라는 영화인데 지금까지 한 5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때 친구가 보자고 안 했으면 아마 평생 안 봤을 텐데 우연히 한 경험 덕분에 저의 하나의 취향이 생긴 거죠.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축적해가면서 나만의 확고한 취향이 생기는 거고, 취향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익숙한 거 똑같은 것만 고집하니까 취향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해외여행을 가서도 계속 한식집이랑 컵라면만 찾아다녀요. 그 나라의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경험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만의 뚜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와인을 마실 땐 이런 치즈를 꼭 곁들여 먹어. 나는 인생에 슬럼프가 오면 꼭 다시 돌려보는 영화가 있어. 이렇게 본인이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본인만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야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남의 평가가 우리의 경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건 결국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늘 익숙한 걸 찾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남의 경험에 의존해 오셨다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는 편견 안 가지는데? 라고 대부분이 생각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빗대어서 이 사람은 이렇겠네, 저 사람은 딱 봐도 별로겠네 하고 섣불리 판단하게 돼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잖아요. 댓글만 보더라도 얘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잘 된 거네, 이상한 거에서 돈 벌었겠네,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막상 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자꾸 저도 모르게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성숙해지려면 한참 멀고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걸 염려해라. 사실 우리가 가지는 편견은 좋은 쪽보다는 좋지 않은 쪽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목이 부족한 거래요. 보통 사람들이 안목을 가졌다고 하면 안 좋은 걸 찾아내는 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데 저 사람은 딱 봐도 쎄해, 딱 봐도 별로야, 대부분 이런 부류잖아요. 근데 어쩌면 상대방의 아름다운 면 그리고 장점을 쉽게 찾는 사람이 진짜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싶어요. 세 번째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왔던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외에도 해보고 싶은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면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절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요즘 제가 정말 크게 느끼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행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하긴 하지만 그리고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여도 막상 내가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거라고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부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었대요. 그럼 옆에 있는 주변 동료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근하고 서너 시간 하면 누구나 그 정도 더 벌지. 내가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A는 실행으로 옮겨서 진짜 결과를 만든 사람이고요. B는 입만 살았지 사실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유튜브 화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10분짜리 영상 그냥 띡 찍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웬만한 멘탈로 버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론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여도 내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실행하기 전까지는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저의 태도예요. 저는 지금까지 2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의 한계를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조금만 힘들고 피곤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대충 가볍게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 사실 여태까지는 이런 저의 태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지 뭐. 그리고 신기하게 노력을 많이 안 해도 항상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성장이 딱 멈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낮은 수준으로 노력하면 그냥 내가 가장 낮은 수준이 되는 거래요. 그 구절을 읽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대충 적당히 태도를 어떻게든 떨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나보다 1% 성장하는 거. 1%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루에 1%씩 성장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복리효과라는 게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씩 성장하면 1년이 지났을 때 무려 37배 성장한다는 되게 유명한 그래프가 있거든요. 정말 작게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축적되고 축적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너무 큰 목표보다는 어제보다 딱 1% 성장하는 거, 이걸 목표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해볼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진짜 겁없이 살아왔거든요. 대학을 중퇴한 것도,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일찍 독립을 한 것도. 남들은 다 말렸지만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 나는 진짜 엄청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요. 특히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자꾸 멈칫하게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2년 전에 나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가진 게 단 하나도 없어서 실패해도 잃을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도전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지금은 저를 보는 눈도 많아지고 잃을 게 하나둘씩 생겨가니까 점점 리스크를 대비하게 되고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가진 게 없어서 혹은 뭐 집안이 안 좋아서 도전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기야말로 도전하기에 최적의 상황이에요. 2년 전에 저를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이것도 사실 단순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잃기 싫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였어요. 제가 아까 하루에 1%씩 성장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장은 인생에서 그냥 필연적인 건데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두려움을 깨고 해야 돼요. 이거밖에 뭐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가진 게 없을 때야말로 정말 많이 도전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고 암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황금 같은 시기라고 여기고 하루하루 더 소중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느낀 생각들을 가볍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본인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엔젤이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